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사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국 개인 파산 절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법률 전문가도 이거 좀 독특하다, 이렇게 본 사례예요. 아, 파산 사건에서요? 네. 파산 신청하면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히 있죠. 근데 이 경우는 법적으로도 좀 꼬여 있지만 그 뒤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더 눈에 띄는 사건입니다. 아, 어떤 내용인데요? 보통 채권자 이의라고 하면 금융기관들이 그냥 절차상 내는 거거나 아니면 보험사가 보험금 줄 때 밀린 보험료 먼저 까겠다. 뭐 이런 상기 주장 같은 거요. 네네. 아니면 개인들끼리 감정 쌓여서 예를 들면 괵돈 문제라던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오늘 얘기는 그런 일반적인 케이스랑은 좀 결이 달라요. 오, 궁금한데요? 사건의 주인공은 A하고 B 두 사람인데 한때 동업자였어요. A가 먼저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다가 자금이 좀 부족해지니까 B를 끌어들인 거죠. 아, 동업 관계였군요. 네. 근데 결국 회사가 더 어려워지니까 A가 B한테 경영권을 넘기기로 해요. 넘기면서 뭔가 조건이 있었겠죠. 그 과정에서 A가 확약서라는 걸 써요.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가진 모든 권리, 그러니까 못 받은 돈이나 개인적으로 회사에 꺼준 돈, 이걸 이제 가수금이라고 하죠. 네, 가수금. 네, 그 가수금 포함해서 주식, 퇴직금까지 싹 다 포기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걸 혼자서 썼다고요? 확약서를. 네, 그게 특이한 점이에요. 이 자료에서도 지적하는데 B랑 정식으로 합의해서 쓴 약정서 같은 게 아니라 A 혼자 그냥 써준 거예요. 일방적으로. 허허, 그건 좀 이상하네요. 보통은 서로 합의하고 도장 찍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후에 B가 뭔가 약속했던 보상을 제대로 안 해줬나 봐요. 아,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A가 아니 그때 그 확약서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회사에 대한 자기 채권, 특히 액수가 꽤 컸던 그 가수금 채권을 자기 아내한테 넘겨버려요. 잠깐만요. 채권을 아내한테 넘긴다고요? 그 시점에? 네. 근데 이게 또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바로 그 무렵에 B가 운영하던 회사는 법인회생 절차, 그러니까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요. 아, 회사가 어려웠군요, 결국. 그리고 동시에 A 본인도 개인 파산을 신청한 거예요. 와, 이건 뭐 개인 파산이랑 법인 회생이랑 동시에 진행되는 거네요. 완전 꼬였는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B가 가만히 있지 않죠. A의 개인 파산 절차에 채권자 자격으로 나타나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 예상했던 대로네요. 뭐라고 이의를 제기했나요? A가 아내한테 채권 넘긴 거, 그거 파산 직전에 재산 빼돌린 거다, 이거죠. 법적으로 이걸 사해행위라고 부르잖아요. 네, 사회행위, 파산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B는 파산 절차를 관리하는 파산 관제인한테 저 채권 양도 계약 그거 취소시켜달라, 즉 부인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법리적으로만 보면 뭐 B의 주장이 아주 근거 없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정황상 의심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파산 관제인 입장에서 더 골치 아픈 게 왜냐면요. 네, 또 뭐가 있나요? A의 아내가 이미 B 회사, 그 회생 절차 들어가는 회사 있잖아요. 네네, 법인 회생 중인 회사. 그 회생 절차 안에서 내가 남편한테서 넘겨받은 이 채권, 이거 정식으로 인정해달라. 이걸 요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이미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이걸 채권조사 확정 재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허허, 그러니까 A의 파산 절차랑 B 회사의 회생 절차랑 또 그 안에서 아내가 벌이는 소송이랑 이게 다 얽혀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선 거죠. B 말대로 아내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즉 부인 소송을 새로 걸어야 하나. 아니면 아내가 이미 하고 있는 그 채권 조사 확정 재판에 뭐 보조 참가 같은 걸 하거나 아예 그 소송을 넘겨받아야 하나. 뭐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거군요. 이걸 소송 수계라고 하죠. 네, 바로 그겁니다. 머리 아픈 상황이죠. 그렇죠. 게다가 더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요? 어떤 문제요? 설령 아내가 그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요. 지금 회생 절차 밟고 있는 회사한테서 실제로 돈을 받아낼 가능성, 그거 거의 없지 않나요? 아, 그렇죠. 회생이라는 게 보통 채무 탕감하고 그러는 거니까. 네, 심하면 회사가 그냥 청산될 수도 있고요. 그럼 그 채권은 그냥 종이 쪼가리 되는 거거든요. 아, 정말 그러네요. 그런데도 B는 굳이 A의 파산 절차에 나타나서 이렇게 복잡한 법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자료를 제공한 변호사,
아마 이 사건 파산 관제인이었을 수도 있겠는데 그분이 이걸 독특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B의 행동이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그보다는 A가 쉽게 파산 면책 받는 꼴은 못 보겠다. 약간 이런 감정적인 대응, 감정 싸움의 성격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와, 회수 가능성도 거의 없는 채권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결국 과로 동업자 시절부터 쌓인 감정 때문이라는 해석이네요. 그렇죠. 이게 법 절차라는 게 항상 명확한 이해득실 계산으로만 굴러가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이 경우처럼 법적 조치를 해봤자 실익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도 일이 복잡하게 진행될 때는 그 뒤에 숨어있는 당사자들 간의 관계나 감정 상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야 문제의 본질이 보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법이라는 딱딱한 틀 너머에 있는 그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이야기를 통해서 법적 분쟁이나 절차가 단순히 권리 다툼의 문제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복잡한 인간관계나 감정이 그 이면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특히 감정이 얽히면 법적 절차가 더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죠. 혹시 당신이 앞으로 어떤 법적인 문제나 갈등 상황을 보게 되신다면 그 겉으로 드러난 주장이나 법적인 논리 너머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나 감정은 뭘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런 시각이 어쩌면 상황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